안녕하세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무릎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해지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60년 의사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무릎 주사를 맞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혼자서 시장을 다녀오십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아직도 그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의사로 6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이 할머니의 사례는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변화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70세 박말순 어르신이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히알루론산 주사를 매달 맞으시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효과가 있었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무릎이 덜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주사 맞은 지 한두 주 만에 다시 통증이 도지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만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서 절망감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다리는 끝난 건가요? 앞으로 계속 주사만 맞으며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이나 주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는 고민 끝에 무릎 수술까지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관절 운동 프로그램 소식을 듣게 되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찾아가셨지만 그날 이후 박 할머니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뭐가 도움이 되겠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싶었죠. 이 말씀에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작은 시도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운동치료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고무 밴드를 무릎에 감고 천천히 펴기,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들이었죠.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고 매일 따뜻한 찜질로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뻣뻣하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픈 건 잠시지만 포기하면 평생 아플 거야라는 생각으로요. 또 식단도 함께 조절하셨습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몬드, 호두 같은 항염식품들을 식탁에 자주 올리셨고 염분이 많은 반찬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박 할머니 말씀으로는 운동보다도 이 식단이 몸을 가볍게 해줬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특히 생선을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셨고 아침마다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점차 입맛이 바뀌어 이제는 오히려 기름진 음식이 싫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무릎 주사 없이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되었을 땐 시장에 다녀오는 길도 가뿐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무릎 주사를 끊었는데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주사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사 맞을 때보다 더 편해요. 무릎이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내 다리의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주사에 의존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모두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사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안의 연골은 더 약해지고 주사만으로는 통증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무릎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 한 번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주기가 짧아졌고 결국 효과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절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주사는 근본 치료가 아니라 보조적 처방입니다. 통증만 줄였다고 해서 관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멈추게 되면 다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무릎은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몸의 자연 치유력이 진짜 치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도와주지만 진짜 치료는 우리 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보다 생활 속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도 많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힘을 주고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동작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김 할머니는 이 간단한 운동을 매일 아침 5분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단보다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큰 효과를 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에 오히려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힘든 운동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에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의사였는데 퇴직 후 건강을 위해 갑자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다쳐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고생하셨죠. 친구는 항상 말합니다. 적당한 운동이 최고의 약이다. 세 번째, 날이 굳거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는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해보세요. 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제 아내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저녁 족욕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족욕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20분 정도 발을 담그는데 그러면 무릎까지 따뜻해져서 밤에 통증 없이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을 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찜질을 하세요. 운동 전에는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 후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을 자주 씁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찜질만 제대로 해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은 도가니탕만이 아닙니다. 콩류, 닭발, 계란 노른자처럼 콜라겐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셔보세요. 그리고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관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음식 중에도 관절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과 삶은 계란 한 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꼭 녹색 채소를 드셨죠. 할머니는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실제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관리법들이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적으로는 3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박말순 할머니의 회복 비결은 특별한 약도 비싼 주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내 근육을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의지가 곧 치료제였고 실천이 곧 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후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도 만나고 햇빛도 쬐고 정말 행복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독립,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5세 최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울증까지 생겨 약을 드셔야 했죠. 하지만 무릎 관리를 시작하고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약도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낫자 마음도 함께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관절 주사 없이는 걷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통증에 무너질 것 같았던 할머니도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약해도 의지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릎 건강을 위한 황금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것으로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모두 갖춘 최적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5분간 가볍게 무릎을 마사지해 주세요.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침대에 앉아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밖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집 주변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밟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올린 후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5회씩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을 더 잘 지탱해 줍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족욕하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보는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릎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살짝 적셔
20초 정도 돌린 후 무릎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통증으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 한 달 후에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3달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6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가 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이 할머니는 이 루틴을 6개월간 유지하신 후 손녀에게 할머니가 젊어진 것 같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무릎 때문에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관리법들이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적으로는 3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적절한 관리 없이 주사와 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의료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무릎이 아픈 거지라는 체념, 이제 와서 운동을 해봤자라는 포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85세 김 할아버지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제 인생 끝나가는데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들었다고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시고 식습관도 바꾸셨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무릎이 좋아질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7세인데도 매주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특히 무릎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외출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고 그러면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릎 통증은 참고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전쟁과 가난, 자식 뒷바라지까지.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통증을 참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박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을 참으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안 하셨죠. 그러다 결국 무릎이 너무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관리할 걸.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네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는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식탁에는 생선과 두부, 녹색 채소를 더 자주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는 60년 전부터 매일 아침 걷기를 실천해왔고, 덕분에 지금도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무릎을 만듭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 강인함과 의지가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힘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88세인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건강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1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 질환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의료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라는 체념, 이제 와서 뭘 받고 받자라는 포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무릎 통증을 그냥 참지 마세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 강인함과 의지가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힘으로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88세인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정보와 격려만 있었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며 배운 모든 지혜와 경험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무릎 건강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삶의 기쁨과 직결됩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야.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단순히 통증 없는 삶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과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